첫 번째 가보죠. 앳된 얼굴로 싹 털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장. 자, 계산대에서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자, 그러더니 밖을 살펴봐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와. 자, 갑자기 키오스크 열쇠 구멍을 가위로 팍팍. 자, 야. 야. 자, 그러더니 밖으로 다시 나가네. 다시 와서 또 키오스크 문을 열고 지폐 탈탈 털고 있습니다. 야. 자, 봉지에다 지금 야. 넣고 있어요. 자, 그 와중에 또 떨어진 돈이 있는데 그걸 또 남김없이 저걸 또 주워 야, 지금 지금 문 닫았고 떨어진 지폐를 지금 주울 것 같아요. 줍습니다. 자, 저러고 나갑니다. 자, 지금 보신 이 모든 게 무려 1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무인 점포 이 정도면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진짜. 네, 이게 어제 새벽 1시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발생한 현금 절도 사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가위로 키오스크를 세상에.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달아놨습니다. 피해 점주가 아침이 되고 11시쯤에 가게 정리하러 갔다가 이렇게 키오스크가 파손돼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요, 같은 날에 주변 무인 점포에서 동일한 신고가 다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동일범 소행인지는 현재 수사 중인데 이 학생 혼자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리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추후 수사로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솜씨가 프로지 않습니까? 만약 초등생이 맞다면 초등학교를 몇 년 진짜 꾸른 게 아닌 이상 이거 촉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촉법 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촉법 소년이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많아봤자 중학생 1학년 정도라면 14세 미만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학생들을 무조건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못하는 거지 소년부의 이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50만 원 했고 저 수법이 상당히 오래 많이 했던 학생으로 보이거든요. 예. 전과가 있거나 뭐 다른 행위가 있다 그러면 뭐 소년은 처분이라든지 보호 처분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아름다운 뒷모습.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청년이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좌석을 저렇게 휴지로 팍팍팍팍 닦고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쏟아낸 토사물을 저렇게 직접 나서서 휴지로 닦고 있는 건데 세상에 저 식사 중에 죄송하지만 오죽 많았는지 저 휴지 뭉치가 가득 쌓여 있어요. 예? 세상에. 양 변호사님, 올해 본 영상 중에 가장 놀라운 영상. 이게 가능하다니. 저 개워놓은 인간은 사라지고 없는데 그러게요. 저 영상을 올린 분에 따르면 저게 지난 7일에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누군가 술을 드시고 실례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주변에서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저 청년이 나타나서 저렇게 휴지로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이 정리를 했는지 나중에 청소하시는 미화원분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아이고야, 정도였고 세상에.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 아무리 닦았어도 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앉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했던 곳이라면서 본인이 거기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어쩜 좋아.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으신 분도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물티슈 건네주면서 손이라도 깨끗이 닦아라고 하면서 세상에. 정말 잘 되실 거라고 미래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야, 정말 천사입니다, 천사. 자, 다음 이어가죠. 어르신이 기프트 카드를 경찰의 기지가 돋보였던 사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노인이 편의점에 입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왕창 꺼내더니 점원한테 뭔가를 막 물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자, 이후에 휴대폰 온라인 결제에 쓰이는 기프트 카드를 저렇게 잔뜩 고르더니 계산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음료수를 사러 온 경찰들이 저렇게 카운터로 우르르르 몰려오는데 노인이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사는 게 뭔가 이상해. 저 어르신 이거 어디 쓰시려고요? 하자. 내 SNS 친구 안젤리나가 사달라고 했어. 이거 봐봐. 자, 사진 속 안젤리나 금발의 미군 여성. 어르신 이거 로맨스 스캠이에요. 사기. 자, 승희원님. 네. 승희원님도 저도 페이스북 금발의 미군 여성 친구들 많잖아요. 는 없는데 어. 지금 사정은 제가 봐도 이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이죠.
외로운 사람들에게 SNS에 문자를 보내서 나 미군이다. 뭐 특정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뭐 군인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왔고 지금 외로운데 우리 좀 사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화 상품권을 산다든가 저는 어떤 기프트콘을 사면 1년 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1년 번호를 가르쳐 주면 내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그 신뢰를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방법인데 여기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안젤리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맨스 스캠 당하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안젤리나는 뭐 그냥 저의 그냥 애드립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우 또 뭐?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대기 받고 멈추는 불박차.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택시 주목해 주세요. 택시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고 가만히 그냥 서 있기만 해. 혼자 문 열고 뭐 하는 거지? 딩동댕 노상방뇨했습니다. 한참 있더니 이렇게 다시 운전석에 올라서 쌩 가는데 자, 백주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야, 이게 들키지나 말든가 이거. 네, 저희 제보 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아침 9시 20분쯤입니다. 경기 김포시 오늘이요? 양천읍, 네, 오늘입니다. 한 도로에서 한 택시 기사가 차를 세운 다음에 노상방뇨를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요, 이 택시 기사가 갓길도 아니고 저렇게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택시 뒷문 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차 떠난 자리를 보니까 바닥에 저렇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급하면 가까운 건물을 이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굉장히 황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정체 중인 차들 사이로 우뚝 서순 무언가, 바로 전동 킥보드, 속칭 킥라니. 자, 이후 저렇게 막 차선을 변경해서 차로 하나를 그냥 딱 아이고야, 야야야, 중앙에서 저렇게 천천히 갑니다. 차선을 하나 그냥 먹고 가요. 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뒷차량은 멀찌개로 이렇게 떨어져서 주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가 고속도로는 아니고 일반 국도로 추정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닐지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장자리로 가야 되고요. 도로 가장자리. 그리고 25km 최고 속도 미만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국도예요. 4차선 지금 편도 4차선 국도로 지금 보이는데 국도에서는 사실은 세세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요. 전동 킥보드를 국도로 나온 사람은 저는 본 적은 사실 아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마찬가지고 국도까지 와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간다면 시속 25km 지키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차량 속도하고 맞지 않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세세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내 거울 가져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중고거래 앱에 한 작성자가 거울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저기요, 올해 초 저한테 이 거울 사신 분 저한테 제발 좀 연락 좀 주세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썼던 거울인데 매일 밤 꿈에 나와서 이거 사, 이 못난 거 사, 당장 거울 가져와 하고 소리치세요. 채팅창이 사라져서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데 1월 말에 품평도에서 이 거울 저한테 거래하신 분 부처 핸즈업 하셨어요. 양 변호사님, 저도 약간 몽시라고 하죠. 꿈을 통한 계시, 뭐 이런 걸 조금 믿는 입장에서 할머님인가 나와가지고 야, 너 할머니가 꿈에서 세상에 거울 거래한 걸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게요. 이게 정말 무슨 남양 특집 같은 내용입니다. 사연인즉슨 얘기한 것처럼 이 할머니 유품인데 손주가 이걸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고 났더니 할머니 꿈에 자꾸 나오셔서 거울 찾아내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올리기를 1월 말에 청주 서원구 분평동에서 사가신 분 연락 좀 해달라. 찾을 수가 없는데 할머님이 찾아가신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혹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저거 사가신 분은 괜히 좀 찜찜할 수 있으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꿈에 갑자기 저거 산 분 어떤 성분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막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갈게요. 자, 시가에서만 강한 남자. 이거 뭐죠? 네, 시가만 가면 180도 달라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인데 남편은 평소에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온갖 애정 표현은 물론이고요. 본인이 나서서 식사 준비 그리고 집안일까지 다 떠맡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만 가면 이런 모습이 180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과일이 좀 먹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남편이 냉큼 빨리 과일 가져오라고 깎아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요. 생선구이 굽다가 살짝 태웠는데 처음부터 잘하지 이게 뭐냐면서 다시 똑바로 구워드리라고 온갖 큰 소리를 다 낸다는 겁니다. 강한 남자. 그렇죠. 일단 시부모도 있고 해서 아내는 참는 입장인데 집에 돌아와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외아들인데다가 부모님이 아내한테 잡혀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너한테 뭐라 할까 봐 그랬던 거다. 시가에서만큼은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또 오늘 고생했다고 온갖 말로 아내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가 갈 때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된다는데 정말 남편 이해해야 하는 거냐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너 혹시 어디 아프니? 다중인격의 소유자 뭐 다중이 그런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진짜 모습이 뭐야? 어쭙지 않게 집에서만 위하는 척 하지 말고 오빠가 나 정말 사랑하면 시가 가서도 똑같이 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남편이에요. 자기야, 그래, 혼란스러운 거 인정. 근데 진짜 너무한다. 내 깊은 속뜻을 이렇게 몰라주니? 내가 우리 집 가서 자기야 힘들지 하면서 어깨 주물르고 그러면 당장 우리 이 여사님이 자기한테 10월드의 진수를 보여줄 거야. 이게 다 너 위해서 한 거라고, X. 야, 오늘 구도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남편분이 아마 신혼이니까 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종의 꼼수를 부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본인이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똑같이 대하거든요. 남편이 나서서 먼저 저렇게 대하잖아요. 더 시월드가 크게 열립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좀 보기 싫다고 하고 어머님 너 왜 그러냐 할지 몰라도 남편이 먼저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댁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저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전략입니다. 저는 이런 사연들을 알아요. 저거 진짜? 결과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자, 우리 승희 의원님. 저는 그 시월드에 있는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의 성격을 모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로 그런 어떤 남편이 잡혀 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아내에게 굉장히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성격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너무 이쁘면 굳이 저럴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둘이 이미 합의가 됐는 거잖아요. 가서만 저렇게 하고 돌아와서는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역할극 한다는 생각으로 잠시 시월드에 갔을 때 저런 모습 봐주는 것도 어떨까. 물론 저는 양 변호사님 말씀 맞다고 봅니다. 시월드에 있는 그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저렇게 한다고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또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또 연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좀 같이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합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의원님이 역할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일단 그 역할극 얘기가 나온 마당에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시가에 갔을 때 물도 물가 와라. 뭐하노? 빨리. 뭐하노? 자, 집에 갔을 때 물은 내가 가져갈게, 여보. 하나죠? 사랑해. 많이 드시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 박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은 제 얘기 같기도 해요. 저도 좀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 대구 계시는데 아마 이 방송도 보고 계실 겁니다. 약간은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척을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물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머니를 못 보게. 야, 이거 딱 왔어. 야, 이 남편이 그러면 하면 돼요. 야, 뭐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집에 와서도 하고. 다시 한번. 야, 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아니야.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잘 풀어가기 위해서 아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역할극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정도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대구 이 여사님은 다 그 우리 박 변호사님의 아이 걸렸네요, 어머니. 걸렸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다른 방법을 고안하셔야 2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가족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의견이 갈리는 편이었는데, 진짜? 네, 일단 소리님은 시가 자주 가는 거 아니시면 좀 봐주세요. 평소엔 잘하니까 하셨고요. 샤다롱님, 오히려 그런데 같이 꽁냥거리는 걸 좋아하시지. 와이프, 아내분 잡는다고 싸우는 거 보여주는 건 좀 아니죠. 아이 생기면 다 배웁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HMN님도 친정 가서 똑같이 면박 주고 무시해보세요. 역지사지로 해줘야 본인 잘못을 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살자 순리대로님. 아유, 박지원 못났다. 막 이런. 아유. 좋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